2004년 6월 미국의 텍사스주 도로 옆 절벽에서 한 차량이 추락하여 불에 타며 발견되었습니다. 운전자는 화재로 인해 식별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차량을 조회해 본 결과 차주는 24세의 클레이 다니엘스였습니다. 클레이는 당시 실업 상태인 차량 정비사였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21세의 부인 몰리와 4살 1살의 어린 아기들이 있었는데요. 유해로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차량과 소지품들이 클레이의 것임을 확인해준 유족들에 의해 클레이가 사망자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에 대해 의심을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나타나는 스키드 마크가 없었으며 차가 제어력을 잃어 추락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클레이가 누군가에게 이미 살해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꾸며진 것일까요? 사실 클레이는 좋은 평판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고 3일로 감옥에 수감될 예정이었습니다. 죄목은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나이 어린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몹쓸 짓이었지요. 이 일은 클레이가 16살이던 1996년 당시 7세였던 사촌동생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일은 당시 바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 추후 시간이 많이 지난 후 발생한 것을 부모들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조사기간 동안 괴로운 기억을 꺼내어 아이를 괴롭히는 대신 형량 협상을 해서라도 재판 없이 빠른 심판을 내리길 원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이는 30일의 복역 후 10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했고 범죄자 신상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형량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조사하며 좀 의아했는데요. 일단 당시 클레이도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높은 형량이 아니었던 것도 작용했다고 하네요. 또 앞서 말했듯 재판 과정에서 예전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게 싫었던 피해자 부모가 재판 없이 유죄 인정 협상하고 처벌받게 하는 것을 원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클레이의 성향상 30일 복역 후 10년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안 저지르기는 힘들거라. 어차피 감옥에 또 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도 있었다고 하네요. 사고로 다시 돌아와서 당시 운전석에서 발견된 시신은 조직은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의 연료 탱크는 멀쩡했는데 불이 너무 심하게 난 것은 수사관들의 의심을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화 전문가의 조사 결과 화재는 운전석에서 시작했고 바베큐를 할 때 수체 점화를 돕는 인화성 물질이 쓰여졌음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얘기였지요. 남은 잔해로 DNA 검사를 해서 클레이의 모친과 대조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5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시신은 클레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클레이의 모자와 신발을 신고 운전석에 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클레이가 아니라면 사고 이후 사라졌던 클레이는 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아내인 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알고 있는 게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처음 차량 사고 사건을 알려주었을 때도 그다지 놀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몰리가 의심스러웠지요. 경찰은 몰리를 감시하는데요. 몰리의 하루는 크게 수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녀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지만 몰리는 20대 젊은 여성이니까요. 수사관들은 몰리와 새 남자친구가 점심시간에 만나 점심을 먹을 때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몰리의 새 남자친구는 클레이 다니엘스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머리색만 달랐고 거의 같은 사람으로 보였지요. 수사관들은 새 남자친구에게 클레이가 아닌지 물어보지만 그는 자신은 몰리의 새 남자친구이며 제이크 그렉이라는 사람이라며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일단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결국 신문 과정에서 제이크는 자신이 클레이가 맞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몰리는 사건 한 달 후 클레이가 자신은 사실 죽은 게 아니었다면서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쉽게 믿을 수는 없는 이야기였지요. 클레이는 자신이 죽음을 위장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람들이 클레이로 의심했던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 밝히는 것은 거부합니다. 하지만 구치소에 같이 있던 동료에게 묘지에서 자신을 대신할 인물을 구했었다는 이야기를 한 덕분에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지요. 오랜 경험으로 시신을 싣고 먼 거리를 이동하지는 않았을 거라 추측했던 형사들은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공동묘지를 방문했다가 비석과 꽃등의 위치가 옮겨진 무덤을 발견하고 파보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관은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무덤의 주인은 자동차 사고 6개월 전 사망한 81세의 노인 샬롯 데이비스였습니다. 경찰은 클레이가 16세 때 저지른 범죄로 해당 범죄자로 등록되는 것과
감옥에 수감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을 거라 추정했습니다. 또 실업 상태였던 클레이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1만 달러의 사망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보험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었다는 것이지요. 클레이의 혐의는 밝힐 수 있었지만 경찰은 몰리도 처음부터 이 계획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에 몰리에 대한 수사도 시작합니다. 몰리의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하여 조사한 결과 몰리가 사고 한 달 전 멕시코의 성형외과 의사 얼마 동안 브레타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지 등을 검색한 흔적을 발견했고 클레이의 새 신원인 제이크에 관련된 위조 서류를 발급받는 것에 몰리가 깊숙이 개입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녀도 체포됩니다. 이런 증거들 앞에 몰리는 범행일체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몰리는 클레이 같은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리 없고 아이들의 아빠로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데 해당 범죄자로 등록이 되면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살 수 없을 것을 참을 수 없어 둘이 공모하여 저지른 일이라고요. 보험금을 수령하면 다른 곳으로 떠나 가족 모두 함께 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범행 계획을 세우며 가족이 별로 없고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사망하여 가족들이 묘지를 방문할 것 같지 않은 피해자를 고르기로 결정하고 지역신문의 부고란을 살피다가 샬롯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밤에 몰래 샬롯의 유해를 파서 차에 싣고 빈관을 다시 묻은 후 클레이의 옷과 소품으로 갈아입혀 운전석에 앉힌 후에 절벽에서 밀어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자신들의 생각대로 불이 붙지 않자 바베큐 수채 불을 붙일 때 쓰는 제품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클레이는 보험 사기, 방화, 공동묘지 모독 등의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몰리는 보험 사기와 남편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부. 하지만 어리석은 부모 덕분에 오히려 아이들은 자라는 동안 부모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몰리와 클레이의 아이들은 외가댁에서 자랐다고 하네요. 실제로 클레이는 사고 며칠 후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가족과 함께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벽장에서 자다가 몰리의 언니에게 들킨 적이 있는데 놀란 몰리 언니가 몰리에게 얘기하는 사이 몰리가 큰 소리를 일부러 내서 클레이가 잠에서 깨서 피한 덕분에 안 걸렸다고요. 그 일 이후 머리를 염색한 거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웠을 아이들이 참 안 되었습니다. 성형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염색만 다시 한 상태로 둘이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기 힘들었나 보다라고 이해해줘야 하는 걸까요? 이 사건 준비하면서 주인공이 복수를 위해 점 찍고 다시 돌아온 예전 드라마가 생각났네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돌아왔다는 건 다른 점이지만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들의 범죄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를 입힌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망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었던 샬롯과 샬롯의 유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형량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고 그런 거겠지만 이들은 재판 기간 동안 눈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몰리는 12년의 형기를 복역하고 현재는 가석방되어 조용히 지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이는 좋았지만 머리는 그런 것 같지 않던 어리석은 젊은 부부가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범죄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해외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